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잠시 후에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낮추면서 2년 만에 역대 최저금리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인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그 효과를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미중 무역 협상 합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이정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 시간쯤 뒤면 이제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아마 금리 동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데요. 예. 이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금리가 지난달에 인하됐고요. 일단 정책이란 것이 어느 정도 시기 혹은 흔히 말해 시차를 두고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한국 금통위 입장에서 함부로 더 낮춘다. 그러니까 효과를 보고 낮추는 게 일단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는 제로 금리가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뭐 여러 논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금리의 하한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서 한 0.75%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나라 기축통화가 아니고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 대해서 이자를 안 주게 된다면 외화들이 다 빠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의 어떤 하방에 대한 하한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그 말은 어떤 얘기냐? 지금 기준금리가 1.25%인데 기준금리를 하락시킬 수 있는 여력이 앞으로 두 번밖에 없다. 세계 경제 불확실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금리를 지금 한 번 더 낮추면 내년에 어떻게 보자면 한 번밖에 더 낮출 여력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예. 정책적인 수단을 함부로 쓸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리는 동결이 될 것이라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변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금통위원들 중에 몇 명이나 금리 인하를 주장하게 될 것이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 이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런 것이 이제 한국의 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이런 논의와 기본적으로 관련이 깊은데요. 예. 제로 금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게 사실 한국 같은 그러니까 금리 역전이라고 하죠.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이런 상황을 겪는 경험들이 별로 많지 않고요. 그래서 예. 이게 이래서 개발도상국들 혹은 선진국인데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들이 금리를 하한까지 0%까지 낮췄을 때 경제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상당한데 일각에서는 한국도 0% 금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실 금리를 이번에 좀 더 낮춰서 왜냐하면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측보다 좀 낮은 상태이고 경기가 불확실한 상태 흔히 말해서 미중 무역 갈등이 아직도 봉합이 안 된 상태인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조금 더 낮추자라는 의견을 낼 가능성이 충분은 하다고 봅니다. 충분하고 뭐 1명 혹은 2명까지도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소수 의견이고 소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것은 정책적인 견해 차이. 한국이 금리가 0.75% 아래로 내려가기 쉽지 않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 정책 보수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고요. 0%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그때부터 양적 완화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타당할 수 있는 의견이라 이건 조금 학문적으로 갈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소수 의견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뭐 1명 혹은 2명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금리도 금리지만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거는 수정경제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앞서 7월에 2.2%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 이번에 2%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관심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2%, 2.0% 정도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최근 발표된 KDI의 경제 성장률 예측치에 기반한 것인데 네. 많은 민간 연구기관들 혹은 해외 투자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올해 경제 성장률이 1.8% 혹은 2.6%까지 낮춰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KDI 최근에 발표했는데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공신력 있는 그래도 연구기관 중 하나인데 2.0%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다. 내년에는 2.3%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다.
이 말은 한국은행 역시 KDI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서 2.0% 수준, 뭐 내년에 2점대 초반 이 정도로 가는 것이 뭐 본인들의 모형도 있지만 전반적인 정책 공조 차원 혹은 뭐 나라 경제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은이 만약에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서 발표를 한다면 그러면 내년에 기준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이게 잠재 성장률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의 문제가 있을 텐데 이게 그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그 흔히 말하는 금통위 직전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잠재 성장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잠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현재 경제 성장이 낮은 것이 너무 낮냐, 지나치게 낮냐에 대해서 기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낮은 그것이 하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잠재 성장률 예측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자면 내년에 낮은 경제 성장률 예측하고 있어도 그게 실제로 경기 하방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미중 무역 갈등 같은 것이 이번에 잘 해결이 되고 내년에 빅딜 같은 것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경제 불확실성이 줄고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미중 무역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된다면 이런 불확실성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금리를 안 낮추자라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상황만 보자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 낮을 것으로 0.9%대로 예상이 되고 경제 성장률이 2.3%, 2점대 초반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앞서 미중 무역 협상 상황이 우리 경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그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협상에도 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이게 지난 10월에 협상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번에 칠레에서 아펙이 열렸으면은 거기서 협상을 끝내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번 이런 계획상의 플랜에 따르자면 11월 안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지지부진한 상태죠. 예. 이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이번 스몰 딜이라고 하죠. 스몰 딜에서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농산물을 많이 사라. 중국은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이제 15% 향후 15일쯤 이후에 그러니까 원래는 10월달 15%를 더 올렸어야 되는데 그 안 올린 그 유지분하고 9월달에 올린 분까지 철폐를 해줘라. 이런 상황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 첨예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자면 트럼프 정권에서 혹은 훨씬 더 강한 정책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을 보다 미국 쪽에 유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협상 자체가 뭐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중국이 극단적으로 협상을 중지할 것이냐는 사실 조금 지켜봐야 될 이야기이긴 한데 아마 이거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논의일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은 그간 이 홍콩 인권 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을 하면 뭐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어쨌든 서명을 한 만큼 이 중국이 본격적인 보복에 나설 수도 있을까요? 예, 사실 가장 강력한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게 이번 협상에서 나가는 것이 될 텐데 예. 지난 방금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런 무역부 쪽에서는 이런 나가겠다는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중국 역시 지금의 경제 성장률 문제, 올해 6% 달성하고 내년에 이제 점차 5% 후반점을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 결국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해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자면 협상 자체를 끊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워낙 그러니까 지금 홍콩 인권법이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보자면 중국 역시 어떤 경제 성장의 문제, 이게 굉장히 첨예한 문제고요. 미국 역시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또 협상을 아예 중단하자, 몰아붙일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스탠스로 보이기 때문에 예. 아마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뭐 무역 협상 중단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외교적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은 반박하는 미국이 중국에 의해 반박하는 정책이 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뭐 결론 짓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이 당초 이제 다음 달 15일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합의가 좀 무산이 된다면 어려워진다면 이렇게 서로 그 관세 보복을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 다시 연출될 수도 있을까요?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1차 무역 협정에 대해서 이번 1차 무역 협정이 안 되면 보다 강한 관세 정책을 피겠다. 그 말은 2주 뒤에 15% 올리는 것이 당연하고 뭐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저도 뭐 이게 무역은 약간 경제랑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 선택이라 결국 무역 협상 어떻게 보면 자기 쪽에 유리할수록 사실 이번 협상 자체를 봐도 트럼프하고 트럼프 정권 자체에서도 협상이 됐다, 다 왔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이제 협상을 막는 카드들을 여러 가지 펼치기도 하고요. 중국에서도 관세 인하가 이루어졌다 계속 얘기하지만 트럼프 정권에 반박하기도 하고 예. 이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협상 카드로서 협상 카드로서 홍콩 인권법 같은 것을 들어온 게 맞는 것 같고 만약 말씀하신 대로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관세를 추가로 붙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